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 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금전을 대여 형식이냐 증여 형식이냐 진행을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경우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은 상증세법 제41조의 4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상 대출은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 우리 세법에서는 4.6%고요. 저리 대출이라고 했을 때는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 즉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이자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앞서 말씀드린 산식대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산된 산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만약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서 매년 1년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무상 대출이라고 했을 때 3억 원에서 적정 이자율인 4.6%를 곱한 금액이 1,380만 원입니다. 이 1,380만 원은 1,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데, 아들이 3억 원을 대출했을 때 만약에 2%만큼의 이자율을 아버지한테 줬다면 3억 원에서 4.6%를 곱한 금액에서 3억 원에서 2%만큼의 이자율을 차감한 금액인 780만 원만큼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무상으로 지급했을 때는 얼마까지 지급해야 되냐? 자,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의 맥스를 X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적정 이자율 4.6%가 1,000만 원을 넘어가야 되니까 요 X를 역산을 하면 1,000만 원에서 4.6%를 나누면 약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를 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억 1,000까지는 무상으로 대여를 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급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금전을 주는 거는 증여로 보고 있는데, 그게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소액이지만 이자를 지급해야지만 이게 결국 금전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상 대여라고 하지만 소액의 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의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에 증여대상 가액이라고 해서 대출 기간이 정해졌을 때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라는 내용인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전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날에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2019년 5월 1일에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증여재산 가액은 5억 원에서 적정 이자율인 4.6%에다가 1%를 차감한 금액인 1,800만 원이 2019년 5월 1일에 증여재산 가액이 되고요. 이 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1년마다 재계산해야 돼서 2020년 5월 1일에 또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하는데, 그때는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5억 원에서 4.6%에다가 1%를 차감한 금액에다가 365일분에 244일만큼을 계산한 1,203만 원만큼이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 소비 대차냐, 즉 금전의 대여냐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이나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 해석은 해석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직계존비속 간 금전 소비 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소득, 생활비, 쟁점 금액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용 증상 변제기일 이내에 쟁점 금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모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 거래가 확인되기는 하나 차용증 내용과 달리 지급되었는 바 이 건 차용증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조세심판에서 결정을 했고요. 또 다른 조세심판은 내용입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계좌이체가 되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거죠.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고, 특히 직계 좀비속 간의 금전 소비 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차용 증서, 이자 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조세 심판원 결정내는 다음과 같이 해서 이 거래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봤습니다.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 증여세 금액을 수취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제출했으나 청구인이 금전 소비 대차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쟁점 차용증에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원금 상환 기일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금전 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1년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후 매월 땡땡땡 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은 대여가 아닌 증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무상 대여 시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특수 관계자 간에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전 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진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전 대차 계약서 상에 정해진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즉 대금을 빌린 사람이죠. 대금을 빌린 사람이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 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 대차 계약서 상의 만기일에 원금 상환을 꼭 해야 됩니다. 형식에 갖춰서 실지를 구비를 해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내용이 금전 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증은 꼭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공증을 꼭 받아야 될까요? 아니어도 상관없을까요? 정답은 공증은 꼭 안 받아도 된다. 왜냐? 공증을 실제로 받는다고 해서 금전 대차 거래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세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증 받아도 실제 금전 대차 계약서 상에서 원금 상환일이라든가 이자 지급일에 맞춰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러한 거래는 공증을 받더라도 증여로 추정돼서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 금전 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이자 지급이라든지 원금 상환이 중요하다라는 점 유의해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세정회계법인의 김리석 회계사였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식에 맞춰서 문의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양식은 댓글창 맨 위에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